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저의 멘토이자 정말 쉽지 않게 모셨는데 일단 출연하시게 될 목적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출연하시게 됐는지. 나는 우리 이유성 대표가 궁금하기도 하고 네. 내가 하는 생각이나 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의 멘토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제가 유명해지고 음. 인플루언서라는 그런 개념이 있을 때 오. 요청을 드리려고 그건 했는데 자격지심. 했지만 이렇게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네.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인의 삶과 일을 경영하고 네. CEO로서 인생 2막을 주도적으로 경영하게 만드는 네. 1인 기업 CEO 경영스쿨 주임 교수이고 스타트 경영 캠퍼스의 대표 김영환 교수.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얼마나 진행하셨나요? 이 교육과정은 15년 정도 했고요. 네. 본격적으로 한 5년, 7년 요 정도인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투잡, 쓰리잡 하면서 오. 교육과정을 스스로 열어서 네네. 사람들을 만나고 음. 이제 성장시키고 네. 성공시키고 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원래는 CEO가 아니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교육을 하고 있는 교수였죠. 대학에서도 네네. 있었고 협회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주로 이제 B2B 네. 기업들의 경영자들의 경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네네. 일을 하고 있었죠. 지금도 엄청 젊어 보이시는데 한 20대 때 직장은 안 다니셨었나요? 직장 다녔죠. 아, 저는 직장 생활을 주로 중국에서 했었어요. 중국에서. 네, 중국어 전공하고 네네. 그 다음에 중국으로 어학연수로 왔다가 네. 취업을 했고 네. 그다음 돌아와서 결혼하고 음. 그리고 다시 가서 중국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그때는 공장을 했죠. 얘들을 좀 오래 했고 한국에서도 하기도 했고 직장 생활을 오래 했죠.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지금은 CEO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그 계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계기를 많이 물어요. 네. 사람의 삶이란 무쪽 자르듯이 누구를 만나서 바뀌고 무협소설 같은 인생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가장 큰 건 생존의 문제가 아니었나? 먹고 사는 문제를 찾다 보니 그 다음에 조금 성장하니까 이제 머리를 쓰고 조금 더 성장하니까 인격적으로 가치를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생존이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아무래도 사업은 리스크라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이 사업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내가 닭장에 살 것인가 네. 뭐 밭에 살 것인가 하늘을 날 것인가 그걸 결정하기 전에 나는 닭인가 나는 독수리인가 네. 이게 첫 번째예요. 내가 하늘을 날고 싶은데 나는 닭이야. 그럼 꿈꿔도 날기는 어려워. 난 하늘을 나는 닭은 본 적이 없는데 근데 본인을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나는 공장에 있을 때도 그랬고 직장 생활에 있을 때 대기업에 있을 때도 나는 독수리였어요. 나는 경영자였고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그랬더니 가장 큰 문제가 사장이 힘들더라고. 우리 사장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왜? 진주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뭐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내가 점점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하는 업종도 그때 선택하진 않았어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처음에 중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라이트업 회사 있었고요. 그다음에 봉제왕국 공장을 했었고 이런 것도 있어요. 불법이긴 한데 인조 모발로 만드는 이 가발. 그거 사람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불법인가요? 네, 그렇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게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를 왜 방법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을 알기 시작하거든. 근데 나는 그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 직업이 늘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그 직업을 함으로써 얼마 버는 게 아니라 그 직업은 나한테 도구거든. 목적이 없는데 도구를 왜 만들어내겠어요. 그죠? 나는 그 도구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본질도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가다가 여기까지 온 거. 교수님 아까 전에 경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공무원들을 또 약간 회피하는 것도 경기적으로 어려운데 투잡 쓰리잡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좋아요. 근데 관건은 투잡이 좋으냐 쓰리잡이 좋으냐 닭장이냐 하늘을 나는 거냐 꽃밭이냐 이게 아니라니까. 본인이 본인을 결정하는 게 첫 번째예요. 네. 본인의 그릇의 크기가 네. 쓰리잡 포잡을 해도 감당할 만하다. 그럼 하면 돼. 근데 그릇이 작은 상태에서 남들이 책 보고선 벌려놓은 걸 가지고 감당도 안 되는 건 본인의 그릇이 작다기보다는 그릇을 잘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을 아는 게 첫 번째로 생각해요. 어느 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 메타인지. 그렇죠. 메타인지. 나를 인정한 나도 독수리가 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역량이란 부분들이 좀 키워져야 되잖아요. 그럼 역량은 어떻게 키워지냐면 반복이거든요. 그럼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익숙하지 못한 일에 독수리가 되고 싶어서 나는 연습을 하려면 절벽에서 떨어져야 돼요. 닭도 절벽에서 떨어지면 날지 않을 거야. 명언이십니다. 둘 중에 하나야. 죽거나 날거나. 아니 근데 이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많이 어떻게 하면 그 메타인지라는 거 자신을 아는 게 진짜 중요하죠. 좋은 질문이에요.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하나예요. 독서회라 강의들어 많이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이에요. 생각. 혼자 그러니까 고민한다는 거죠.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민한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은 복귀. 내가 지금 뭘 잘못했지? 내가 뭘 했어야 됐지? 그러니까 지나온 것에 대한 피드백. 두 번째는 상상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어떻게 살아야 가장 좋은 삶일까는 좀 배워야 돼. 그때는 이건 책은 좀 읽어야 돼요. 책도 읽고 누가 어떻게 살았다더라. 근데 유튜버나 이런 데서 너무 막 내가 어려웠는데 내가 투자해서 이렇게 그런 거에 빠지지 말고 고전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 세 번째가 현재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직장 생활 하고 있는데 계속 투자해서 돈 번 얘기만 들어. 자괴감 들어요. 그러다가요. 내가 이거 얼마까지 대출돼요? 미래를 담보 잡히면 안 되거든. 나는 생각의 과정이 어디 있는지 알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알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하는 이른기업 CEO 경영스쿨에서는 혼생 시간이라고 그래요. 혼자 생각하는 시간. 뭘 적으면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내가 볼 때 거의 찾아요. 그게 뭐 적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뭐 PC로 하든 그냥 노트에 적든 상관은 없나요? 상관없어요. 네, 그냥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과 어떤 규칙성 이걸 두고 생각하는 연습이 있어야 돼요. 솔직히 안 해본 사람 10분도 어려워요. 근데 보통 한 30분 정도 하라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빨리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너무 많지만 생각하는 시간이 없어지는데 계속 한다고. 그거는 내가 볼 때 골로 가는 방법. 좋습니다. 그럼 혹시 사업을 오랜 기간 동안 하시잖아요. 하시면서 조금 어려운 점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은 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려운 점에 과거 뭐 그때 어려웠어 이런 것보다 늘 어려운 점은 있어요. 어려운 점이라는 게 뭐냐면 현재 내가 여기에 있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없잖아요. 그 어려운 건 없어요. 이대로 살면 되지. 근데 현재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가고자 할 곳이 여기 있어요. 중간에 갭이 생기죠. 어려운 거예요. 꼭 80kg, 100kg 된 사람이 다 어렵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 보니 내가 80kg고 100kg예요. 뚱뚱해요. 이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60kg라는 목표를 세우면 힘들어지죠. 맞습니다. 그 사람이 힘든 건 80kg 때문에 힘든 거예요? 60kg 때문에 힘든 거예요? 20kg 때문에 힘든 거지. 그러니까 힘든 건 늘 존재하는데 나는 지론이 힘든 일은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어려운 일은 어렵게 하는 거예요. 복잡한데요. 복잡한 일은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kg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대신 60kg를 달성해 행복한 게 아니라 20kg를 해결하는 과정이 어때? 행복해야 돼. 왜 행복해야 돼? 희망이 있잖아. 그 희망을 언제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 그럼 오늘 내가 조금씩 쪼개서 할 때 행복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 아니, 운동도 행복하게 해야지. 막 죽을 것 같은. 그럼 그 다음날 못하거든. 그지? 야, 역시 해안을 항상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15년 차 경영자의 이 마인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나 스스로도 어떤 동기나 지식이나 어떤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 사조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매일 아침 7시에 전략 독서란 독서 모임을 해요. 온라인으로. 거기에 사람들이 와요. 같이 책을 읽고 나누고. 재밌죠? 그리고 텐션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유성 씨도 왔었던 일요일 날 하는 그 독서 모임 오프라인.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얘기하고. 또 아침에는 성서 리더십이라고 성역 공부. 네, 그렇지 않으니까 성역 공부. 거기도 사람들이 와요. 세 가지 모임의 공통점 돈을 안 받아요. 왜?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 관리할 필요 없잖아요. 관리 안 하는 방법은 돈을 안 받는 거죠. 네, 그런 데서 흘러가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독서하고 성경 보고 신문 보고 그러면 계속 세상의 문제를 안고 살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10분 경영이라는 콘텐츠가 있죠. 그 콘텐츠가 지금 1,500개 정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 10주 월요일과 목요일 계속 이런 기업들의 문제를 올려놓는 팟빵에서 10분 경영을. 그러면 그걸 계속 축적하는 것도 사실 나한테는 하나의 일이지만 누가 돈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오랫동안 했더니 구독자가 꽤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익도 만들어지고. 그렇죠. 근데 그 축적이 된다는 거는 꾸준하게 한다는 거예요. 의미를 갖는다는 거잖아요. 나는 그런 게 나한테 가장 큰 동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교수님 덕분에 열심히 실행하고 삶의 동기부여를 얻는 게 확실하게 보이는데 많이 배웠고요. 그런데 교수님은 왜 어떤 거에서 동기부여를 많이 얻으시나요? 그랬잖아요.
나는 독수리예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음. 그리고 나는 임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책상 위에 있는 어떤 물건도 의미 없이 존재하는 건 없어요. 이 카메라나 마이크도 의미 없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내가 정하지 않을 뿐이지 존재하잖아요. 컵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이 컵이 누구 위에 서 있어요? 맛있는. 그렇지, 나 위에 서 있는 거야. 네. 그걸 얘가 억울하게 생각할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할까요? 근데 그거를 얘가 정한 게 아니잖아. 누가 정했어요?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의사결정하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얘는 그게 가장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괜히 쓸데없이 다른 컵하고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비교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 유튜브 채널이나 어떤 사업이나 플랫폼도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건 없어요. 하지만 고객이 목적을 정해주는 게 아니고 누가 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내 주 고객은 보통 4050. 그러니까 4050이면 직장 생활은 익숙하나 끝이 보이고 그 다음 단계를 하려니 두렵고. 네. 어때? 그죠? 그러니까 어렵지. 그렇다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기도 어렵고. 그럼 결국 사업인데 엄두가 안 나고 용기도 안 나고. 근데 이게 정보의 부재일까? 아니. 지식의 부재일까? 아니. 이건 뭐의 부재야? 본인의 자존감의 부재야.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키워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 10년 정도 비전이 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1만 명에 한 달에 월 1,000만 원 정도를 시스템을 갖춘 1인 기업을 육성하는 게 제 비전이에요. 와. 1만 명에 1,000만 원이면 얼마인 줄 알아요? 10억인가요? 1,000억. 아. 월 1,000억이에요. 아, 월 1,000.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 1조예요. 그 정도면 대한민국 경제 이바지하지 않겠어요? 와.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가 가계대출이거든요. 이 가계 생계대출이 너무 많은 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사람 목숨과도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내가 볼 땐 돈이 없다기보다는 돈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방법을 도전하려면 지식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볼 때 존재의 가치의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걸 세우는 좀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아까 전에 힘든 일, 사업의 힘든 일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더 좋은 말씀을 듣긴 했지만 사업을 할 때 제일 문제가 자금 조달이나 문제들이 많이 동착하게 그렇겠죠.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그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자금 없이 하면 되잖아요. 자금 없이. 사업하는데 자금이 필요해? 팔로 뛰면 되잖아요. 투자자 받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한다니까 또 대출이거든. 그럼 담보가 필요하죠. 그럼 사람이 필요하고 이거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까지 사업을 해야 될 필요는 없죠. 내가 가진 게 100만 원밖에 없는데 좋아요. 100만 원부터 시작하세요. 100만 원짜리 사업하면 되잖아요. 근데 마음에 뭐예요? 그래도 사업하는데 규모가 있어야 돼요.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그때부터 생각이 잘못됐죠. 그 생각과 사업을 성공한다? 그 말이 잘못된 거지. 사무실 없이 하면 되지. 집에서 하면 안 되나? 사업자 등록증? 그냥 집으로 하면 안 되나? 일단 내가 제품이 있고 전략이 있으면 몸으로 뛰어야지. 자금 조달, 인맥, 네트워크 이런 걸 따지는데 없으면 친구 데리고 하면 되고 없으면 혼자 하면 되고. 그래서 나는 1인 기업을 할 때 처음부터 자금에 대한 압박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지금 이거 찍는 거 다 폰으로 찍고 있지 않아요? 카메라 사는 것도 아니고 옛날하고 달라요. 네. 자금 조달의 문제를 찾는 건 약간 꼰대형 질문이에요. 그러면 사업한다면 자기 몸으로 하고 배운 게 있으면 배운 걸로 하고 없으면 본인의 인격 갖고 하고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뭐냐면 사업을 하는데 직장 다니면서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아기가 어려서 아직 뭐 그럴 수 시간이 없다. 뭐 이래서 나는 아직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간 관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근데 나는 그렇게 얘기해. 그분에게. 그분이 하루에 혼자 뭔가 하는데 30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둘 중에 하나. 낼 수 있잖아요. 네. 만약 그것도 못 낸다고요? 그럼 15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15분도 만약에 못 낸다? 그럼 하지 마세요. 지금 할 때가 아닌 거지. 30분 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조금 더 1시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분이 그죠. 그럼 1시간 동안 뭐예요? 그건 두 번째 문제.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때는 분리해야 돼요. 가족의 문제, 내 시간의 문제, 그럼 아이템의 문제, 수익의 문제. 다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하나로 짬뽕을 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쟤 때문에 못해. 육아 때문에 못해.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 육아하면서 돈 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자비를 봐라. 그건 이유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나는 그거를 이유로 삼고 있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하기 싫어요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하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컨설팅을 오래 했고 잘해도 이분이 하고자 하는 욕구나 간절함이 없잖아요. 그럼 못해요.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억지로 끌고 가겠어요. 그죠? 간절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좀 지나면 그분이 간절해져요. 역시나 이제 사업을 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는 말 자체가 안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하루에 30분밖에, 그러니까 또 30분 시간 내서 뭘 벌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길게 가면 되잖아. 하루에 30분은 낼 수 있죠. 네, 좋아요. 그럼 30분 동안 해야 될 일을 블록화하고 유지하고 시스템화하고 자동화하고 그렇게 해서 1년에 뭐 어떤 성과를 낸다고 한다면 그럼 2년에 하면 되겠네. 2년 내도 안 되고 3년 하면 되겠네. 아니 그게 뭐가 문제야. 어떤 분은 사업해서 얼마 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래도 기본적으로 월 10억은 벌어야지 이루고 앉아서. 근데 웃으면서 그럼 월 5억 벌면 실패한 거예요? 뭐 딱히 실패한 건 아니지만 그럼 1억 버는 건 어디 가서 명언도 못 내밀겠네? 그래? 그럼 월 한 5천만 원 벌면 완전 산 거지야? 뭐가 잘못된 줄 알겠죠. 자기 기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사업을 하시면서 좀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이 이것만은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에피소드라든지 정말 감사했던 일이라든지 정말 위험했다라든지 이런 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공직에 계셨던 분인데 사업을 준비하려고 이제 나한테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귀가 좀 얇아. 그래서 누가 500만 원 투자해라, 1000만 원 투자해라. 그랬더니 수익도 좀 들어오고 하니까 이거 되나 보다 하다가 한 7억을 물렸어요. 안타깝지. 진짜 자살 직전에. 그래서 이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7억을 보지 말고 시간을 봅시다. 당신 나이가 지금 겨우 40대인데 그럼 앞으로 10년을 지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그 10년 동안에 7억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이분이 그럼 10년 동안에 나는 뭐 먹고 사냐? 아니 먹고 살고 그거를 떼서 계산해 보자. 그리고 대출을 받은 데에 피하 다니지 말고 상담을 해서 시간 늘려보고 그다음에 혜택 없는 데 찾아보고 객관화시켜 감정 섞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하나는 감정에 섞여서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또 하나는 기계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한 7년 정도 됐을 때 거의 다 갚았어요. 되게 놀랍죠? 와. 근데 갚은 것도 있지만 갚는 과정에서 노하우를 만들어냈어요. 어떤 노하우요? 자기 같은 대출이나 채무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전문가야 나보다 더 많이 알아. 그래서 그거 책도 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채무관계 때문에 고민 있는 사람 나한테 오세요. 줄 섰어요. 컨텐츠 만들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를 컨텐츠나 노하우로 만들어서 지금 이 컨텐츠 갖고 비즈니스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시대거든요. 지금 유튜브 하면서 구독자 모으잖아요. 근데 또 이제 OTT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유료 콘텐츠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료 콘텐츠가 되려면 지식적 솔루션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내가 조금 더 머리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처럼 그 채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왜 없게 하느냐는 거야. 그 기대를 해보면 그 사람도 고객으로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사례들도 많고 사업하기 어려운데 내가 아주 훌륭한데 근데 남편도 반대하고 아들도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아들하고 남편을 다 불렀어. 내가 삼겹살을 사줬어요. 엄마를 놔줘라. 그래서 그 분이 이제 그 장희지 씨라고 되게 잘해요. 되게 이런 업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물론 이제 그렇게 잘 되면 나랑은 관계가 이제 없는 거지. 그걸 평생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나는 상담을 할 때 두 가지 진단을 해요. 이 사람이 어떤 기질인가. 선천적 기질. 또 하나는 이분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알면 거의 방향이 나와요. 그럼 이분이 어떤 걸 할 때 어떤 행복을 느끼는가. 거기에 집중하면 되죠. 돈이 지금 되냐 안 되냐보다 씨를 뿌릴 땐 내 씨를 뿌려야지. 남의 씨 갖다 뿌리는 것들. 돈 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이 교수님은 또 처음 하실 때는 고객이 없었을 거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고객을 했는지도 좀 궁금하고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 그 당시에 유성 씨 이런 기업 들을 때 어디서 들었어? 어디? 교대인가? 교대 쪽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많지는 않았는데 네. 모객할 때 원칙을 딱 세웠어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교대역에 그 당시에 2,000원짜리 짜장면집이 있었고 3,000원짜리
뚝배기 꽁보리밥집이 딱 두 개를 잡아놓고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날 나랑 밥 먹는 날 밥값은 내가 내고 그때 2명, 3명, 5명 친구 데려와도 돼요. 그래서 밥을 그렇게 먹었던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좀 습관? 어려웠지만 어려운 걸 어렵게 하면 어떻게 돼요? 습관이 만들어지거든. 네. 그 사람들과 어떤 이벤트? 근데 내가 초대하는 내가 초대를 당하는 것보다 내가 초대를 하는 그리고 그거 스케줄 빼고는 다 지방에 다니면서 외부 강의하고 뭐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원칙을 세우면 사람들은 예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움직이신 그럼요. 시간이네요. 근데 내가 그분들을 쫓아다닌다는 건 서로 부담이잖아요. 근데 나는 있겠어요. 사실은 혼자 먹을 때도 있었지. 아무도 안 오면. 근데 그때는 카톡이 없어서 문자밖에 없으니까 갑자기 저 지금 가도 돼요? 뭐 이렇게 오라고. 그렇게 했던. 근데 교수님은 어느 정도 이 인지도가 있는 상태에서 아니야. 처음에 할 때는 인지도가 없었어. 처음에 할 때는 내가 강의하는 학교나 협회나 거기서나 알았지 누가 나를 알아요. 내가 블로그도 없었고 카페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누가 나를 알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대단하시네요. 자, 이제 또 궁금한 것들이 저희는 2030 세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면 어쨌든 리스크가 있는 만큼 돌아오는 게 많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최대의 매출이 어느 정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내 매출? 네. 사업하시면서의 최대의 매출.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네. 그저 부가세 신고했죠. 네. 부가세 신고 한 1,000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이 매출이라는 거는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가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노력했나는 지표가 있잖아요. KPI는. 그 KPI로 나는 뭐를 정하냐면 첫째가 우리가 이 공유 오피스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포인트가 나와요. 이 회의실을 쓸 수 있는 우리 면적에 대해서. 네. 그러면 그 포인트를 다 쓰는 거. 회의실을 많이 쓴다는 건 뭐예요? 미팅이 많았다는 거죠.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럼 매출이 오를 수 있는 길이 되잖아요. 또 하나가 내 카드 값이에요. 카드 값이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많아야 돼요. 내가 점심값을 얼마나 많이 쐈는가. 그게 초점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 단기 목표에 집중하기가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영업해봤잖아요. 네. 계약을 하고 안 하고는 고객이 결정할 일이야.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내가 연연해서 말이야, 그 사람이 계약을 해야 내가 행복하고 계약을 안 하면 내가 불행하고 그거 너무 불공평하지. 근데 계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만나야죠. 설명해야 되죠. 약속 잡아야 되죠. 결상 있어야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할 일,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고객이 할 일. 그럼 내 KPI를 정하는데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교수님 그럼 KPI를 정한다는 거는 어쨌든 장기적인 목표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단기적인 목표가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연결이 돼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어. 5년 뒤 비전은 뭔데요? 3개월 비전은 뭐예요? 이게 서로 엇갈려. 말도 안 돼. 보험하시는 분이 뒤에는 내가 얼마 정도의 계약을 했으면 좋겠어. 중심보험 몇 개를 해서 뭐를. 근데 3개월 뒤 목표는 유튜브 강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서로 안 맞잖아. 이 두 가지를 잘 맞출 필요가 있어.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에게 이 이른 기업이나 사업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나에게 사업이라는. 나에게 이른 기업이라는 그 사업의 기본이 이른 기업이에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삼성이나 LG 이런 회사만 보다 보니까 근데 알고 있는 대부분의 스타트업이나 전부 다 혼자 시작하지 않았어요? 카카오는 혼자 안 시작했어요? 네이버도 혼자 시작했는데. 스티븐 잡스, 애플도 혼자 시작한 거지. 혼자 아니면 둘이야 다. 어디서? 창고에서. 근데 그건 초라하니까 생각을 안 하고 화려한 것만 보고 다니까 갭이 너무 크죠. 달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른 기업을 한다는 건 사업을 한다는 건 일단 나는 첫 번째가 생존한다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한 자기를 간절하게 두는 거 아니에요. 사실 직장 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 독서 모임에서 오늘 그런 책을 소개하더라고. 가짜 노동. 일은 하긴 하는데 일이 아닌 거야. 급여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일일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살아요? 영혼 없이 살겠지. 그죠? 그래서 나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일. 그러니까 그 나를 간절하게 만들기 위한 이런 기업은 첫 번째가 생존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의 조건. 성장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성장통이에요. 고난이나 고통 없이 성장은 없어요. 물론 직장생활도 쉽진 않죠. 그런데 사업하는 거 아예 따지면 어마무시하지. 근데 그 성장을 위한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1인 기업의 일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거든요. 네? 나, 시작, 기준 이런 것들인데 처음에는 나에 대한 이해예요. 두 번째는 누구에 대한 이해예요? 고객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빠지고 맨날 나한테 와서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뭐 하면 돈 돼요? 나도 없고 고객도 없지. 그 두 번째가 고객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세상이에요. 시대나 이 세상에 필요한 목표를 잡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이 갖고 있는 비전이 누구에게 필요해야 돼요? 고객에게 필요해야 되고요. 시대에 필요해야 되고요. 사실 경영을 보면 대부분이 잘 나가는 회사들은 다 공익적 가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 몰라도 자기 먹고 사는 거를 중점적으로 둔 건 약간 직장생활 같은 사업을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이익도 중요한데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게 만들어야 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돈을 뺏어서 되겠어요? 그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입니다. 1인 기업을 해보고 싶거나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꿈꾸는 분들에게 혹시 도움이 되는 팁? 제일 진짜 좋은 거는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솔직한 얘기로. 왜냐면 저는 학교 다닐 때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때는 세미나, 강의 이런 걸 많이 들으러 다녔어요. 그때는 온라인 시대가 아니었잖아. 내가 80년대 학번이니. 밖에는 최루탄, 안하는 복잡하고 그런 강의를 들으러 다닐 때 나는 명함을 꼭 갖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강의할 때 학생들은 명함 갖고 다니라고 그래요. 왜? 그럼 강의 끝나면 강사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강사랑 관계를 맺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인터뷰를 꼭 요청했어요.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 유명했던 분들이 그걸 많이 만났어요. 내가 기억나는 게 미래에셋의 박현주, 그때는 미래에셋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동양종금의 본부장이었는데 강의 듣고 내가 명함 주고 만나고 싶다고 그랬더니 나랑 딱 보더니 이 비서한테 내 명함을 딱 주더라고. 스케줄 잡아줘. 일주일 뒤에 만나 새벽에 종로구청 뒤에 있는 청진동 해장국집에서 6시 반에 만나서 얘기했던. 근데 뭐 어떤 얘기한지 기억은 안 나. 근데 그런 경험. 그러면 어때요? 내가 독수리구나. 독수리는 독수리를 만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처음 시작한다고 했을 때 진짜 주의해야 될 사람 이모와 삼촌. 아무 의미 없어요. 절대로. 차라리 그 업에 성공한 누군가 있다면 만날 수 있다면 손 드세요.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질문도 하고 하면서 그런 인연이 돼야 본인이 업그레이드가 된 시프트의 레벨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닭장에서 하늘을 날고 싶다 꿈꾸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닭장을 나와봐야겠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유료로 컨설팅을 많이 해주는데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고 싶으면 얼마든지 제가 만나줘요. 네, 그래서 얘기도 들어주고 밥도 사주고. 저 역시 그랬잖아요. 그렇지. 우리 이성 씨도 그랬죠. 네. 그러니까 나는 그때도 그랬고 난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 사람들한테 꼭 나를 만나라는 게 아니라 나는 멘토를 만나서 시작해라.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시작하지 마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이 유료 강의에서 나오는 아마 좋은 얘기들일 건데 오늘 좀 비싼 강의 짧은 시간 동안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뵙겠습니다. 좋아요. 네, 교수님 뭐 홍보가 필요 없으시겠지만 뭐 홍보하실 거 있으면 글쎄 내 유튜브 김영환의 세미나에 오셔서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팟빵이 있어요. 팟캐스트. 거기서 10분 경영 10분짜리 강의가 1000개가 넘게 올라가 있고요. 다 무료입니다. 얼마든지 많이 들으시고 그거 듣고 책 쓰시는 분도 많아요. 열심히 그렇게 하셔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콜하세요. 카톡에서 제 이름 검색하면 됩니다. 김형환 검색하면 저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잡고 오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인사 좋은 자리에서 인사 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